자, 이제 집중해 볼게요. 자, 시작해도 될까? 자, 앞 시간에서 했던 것들이 기억나나요? 자,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네, 시작합니까? 네, 자, 보자, 얘들아. 자, 제목이 뭐야?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근데 대전체가 도대체 뭐야? 대전체? 자, 네, 도윤이 형. 얘기해봐요. 딩동댕. 자,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은 도체 이렇게 부르고, 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체라고 부르는 거 맞아?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는 부도체라고 부르겠지? 대전체. 자, 여기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 플러스라고 써놨지. 자, 우리가 전기 파트 할 때 얘들아, 마찰전기라고 들어본 적 있어? 네. 그치? 보통 풍선이나 에보나이트 막대를 머리카락에 막 문질러서 실험 많이 하잖아. 그치?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었을 때 대전체라고 불러. 자, 지금 플러스 대전체를 물줄기 가까이에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줄기가 휩니다. 그쵸? 근데 어느 쪽으로 휠까요? 자, 대전체 쪽으로 휠까요? 아니면 반대로 휠까요? 반대로요. 반대로 힐까? 자, 아까 선생님이 물은 무슨 분자? 물은 극성 분자라 그랬죠. 그치? 물의 산소 부분은 델타 마이너스. 그치? 자, 수소는 델타 플러스라 그랬지. 자, 그럼 잘 보자. 전기력이 뭐야? 전기력. 전기를 전기력은 대전체 사이에서 밀거나 당기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불러. 그럼 보자. 자,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가는 순간 얘 플러스잖아. 그러면 플러스를 띠는 수소 쪽은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네. 그런데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뗀 산소 쪽은 플러스 대전체하고는 인력이 작용하겠네? 그러면 하나는 밀려고 하나는 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자, 다음 그림을 머릿속에 예상해요. 예상했나요? 네. 예, 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됐지? 따라가네. 그런데 어디 쪽으로 따라가는지 잘 봐, 얘들아. 누구 쪽이야? 산소 쪽. 왜지?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대전체와 인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자, 이제 머리를 써야 돼. 항상 공부할 때 얘들아,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반대는 어때? 또 공부해? 아니지. 응용하면 되지. 그치, 대명아?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 대전체일 때는 이거 질문 아니야. 생각해보란 얘기야. 모든 친구가 다 생각해낼 수 있어, 이거는. 우리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그치? 분명히 방금 우리 전기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기력은, 맞아. 맞아. 전기력이라는 건 대전체 사이에서 밀거나 당기는 힘이라고 했는데, 지금 플러스 대전체하고 산소가 인력이 작용해서 끌려갔다면, 자, 이제 마이너스 대전체도 어떻게 돼? 자, 보통 이거 그냥 물어보잖아. 설명 안 하고 물어보면 반대로 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봐봐. 이번에 아까 그림하고 똑같아, 달라? 잘 봐봐. 안쪽 그림 위에 여기는 무슨 부분이었어? 산소 부분이 저쪽을 향했지. 근데 이번에는 수소 부분이 내가 한 땀 한 땀 돌렸다니까, 쟤를. 자, 돌렸어, 회전을. 그래서 수소 부분이. 자, 왜죠? 수소는 부분적으로 무슨 전하를 띄어? 플러스 전하를 띄니까 대전체 인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자, 물은 무슨 분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극성 분자니까. 근데 기름은 극성 분자가 아닙니다. 무극성 분자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배고플 때인데 고기 얘기해서 미안해. 자, 소고기는 뭐에 찍어 먹지? 간장? 기름 소금, 그치? 소금장. 그치?
참기름이나 들기름에다가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기름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치? 근데 기령아 물에는 어때? 소금이? 잘 녹아. 왜지? 물은 극성이니까. 잘 녹아요. 딩동댕. 네,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이어서 극성인 물에 잘 녹아. 근데 기름은 무극성이라서 소금을 잘 못 녹여. 그래서 봐봐 얘들아. 이런 것도 좀 알아야지 우리 친구들이. 자, 극성 분자인 물에다가 소금을 넣게 될 건데요. 아까 선생님 화학 결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그 중에서 물은 공유 결합이었잖아. 그런데 염화 나트륨 소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결합해 있는 이온 결합이야. 그럼 소금을 물에 넣으면 녹는 이유가 뭐야? 이온 결합을 누가 끊는 거지? 물이 끊을 건데 어떻게 끊는지 잘 봐야 얘들아. 자, 요거 Na 플러스라고 쓰고 우리는 나트륨 이온 이렇게 읽어요.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때리니까 양이온이지. 그러면 플러스를 좋아하는 애는 누구야? 델타 마이너스인 산소 부분이지. 물의 산소 부분으로 둘러싸서 나트륨 이온을 떼어내는 거야. 근데 염화 이온은 무슨 전하를 띄어? 마이너스 전하. 그럼 어떻게 되지? 누가? 이번엔 델타 플러스인 수소 쪽으로 둘러싸서 이온을 떼어가는 거야. 그래서 극성인 물은 이온 결합 물질과 같은 것들을 잘 녹일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몸에도 물이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있어, 얼마나? 오, 잘하네. 자, 우리 몸은 뭔 단지? 물단지. 자, 먹고 에너지를 내는 건 뭔 단지? 이건 안 배웠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는 먹고 에너지를 냅니다. 그런데 물은 먹고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물은 에너지를 낼 수 없어서 주영양소는 아니고 부영양소인데 우리 몸에 맞아요. 자, 우리 몸은 뭔 단지? 물단지. 자,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뭐야? 물이야. 가장 많은 게 물이고 그 다음이 뭐야? 단백질. 그 다음이 지방.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은 물단지. 물이 제일 많아? 단백질? 지방. 자, 이렇게 단어 하나도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우리 몸은 물단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 탄단지. 그치? 네. 물을 담고 있는 단지야, 단지. 우리 몸은. 알겠죠? 근데 이 물은 뭐로 작용할 수 있대? 용매가 뭔데? 용매가 뭔데? 그치? 용질, 용매, 용액, 용해 이런 말 다 있지. 얘들아, 용질은 뭐였지? 용질은 녹는 물질이었지. 용매는 뭐였지? 그치? 녹이는 물질이었지. 그러면 용해는 뭔데? 용해는? 녹는 거 아니에요?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죠. 네, 그럼 줄여서 쓰면 뭐라 그래야 돼? 녹는 현상쯤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용질과 용매를 더한 건 뭐라고 불러? 용액. 용액이라고 부르죠. 용액. 그런데 지금 물은 뭘로 작용한대? 용매. 좀 전에 염화 나트륨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을 물은 극성 분자에서 잘 녹인다 그랬지. 그치?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물이 녹여요. 다시 말하면 피 속에 녹아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돼? 날라다 주는 거죠. 선생님이 이 손끝에 있는 세포에도 영양소, 산소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그러면 순환기관을 통해서 여기에 혈액이 산소나 뭐를? 영양소를 운반해다 줘야 되겠지. 산소는 적혈구가 만약에 그 영양소가 전달되지 않으면 거기 부분이 썩기 시작.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사가 일어날 수 있죠. 자, 우리 몸은 물단지인데 물은 이렇게 뭘로 작용한다? 용매로 작용해서 영양소도 운반하고 노폐물도 운반한다. 자, 그럼 세포에서 영양소를 사용해서 호흡을 하고 나면 결과 노폐물은 어떻게 버려? 누가 버려줘? 이 세포가 지가 버릴 수 없잖아. 물이 보여줘요. 자, 그쵸? 물. 그치? 배설계를 통해서 버려져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이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어디 갔다 왔지? 화장실 갔다 왔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 이따 가야 되겠네. 그럼 봐봐. 자, 봐봐요.
자, 우리 몸에 만들어진 노폐물.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몸 밖으로 버려야 되잖아. 근데 무슨 형태로 버려? 땀이나 오줌 이런 형태로 버리게 되잖아. 지금 이게 뭘까? 콩팥이죠. 콩팥이고요. 이 콩팥은 겉질과 어이구, 쏘리 스포가 됐네. 생명의 기원. 네. 겉질과 속질이 있고 콩팥 깔때기라는 구조가 있어. 그래서 봐봐. 콩팥 동맥은 혈관 이름이야. 콩팥 동맥으로 노폐물과 영양소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겠지.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걸러내서 여과시켜서 요 세뇨관으로 보내. 세뇨관 끝에는 콩팥 깔때기라서 여기서 연결된 게 오줌으로 지나갈 거야. 근데 여기에 영양소도 지나가고 노폐물도 같이 지나가면 자, 영양소도 같이 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다시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흡수를 합니다. 필요한 거.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물도 재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타민, 무기염료도 재흡수를 해. 근데 포도당과 아미노산 100% 재흡수를 해야 돼. 그래서 오줌에 포도당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오줌에 아미노산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나오면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돼. 당뇨병, 단백뇨야. 그런데 자, 물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물은 재흡수를 할까 안 할까? 하지요. 재흡수 합니다. 물도 그치 필요한 만큼 하죠.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신 날은 몸 안에 물이 많으니까 재흡수를 조금만 하겠지?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신 날은 재흡수를 조금 하니까 오줌으로 많이 나가는 거지. 그치? 근데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 몸 안에 물이 없는 날은 어떻게 해야 돼? 재흡수를 많이 해야 되고 오줌량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물을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우리 몸의 어떤 배설 기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스포가 돼버렸어. 자, 생명의 기원. 자,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래? 45살. 자, 약간씩의 오차는 대략 46억 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한 건? 22. 자, 38년. 약 38억 년 전에 처음으로 땅이 만들어지고요. 그죠? 그치? 생명체가 생겨난 건 그로부터 한참 더 지나던데 이 생명체들이 처음에 다 어디에서 살았대? 바다에. 왜? 왜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해야 됐을까? 자외선. 눈치가 빨라요. 그죠? 자, 보자 얘들아. 자, 태양빛에서는 어떤 빛들이 나오죠? 태양은? 어떤 파장의 빛들이 있지? 자,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은 뭐야? 가능할 가짜, 볼 시자, 빛광자, 가시광선이지. 근데 가시광선 중에서도 자, 이쪽 빨간색 빛을 뭐라고 부르지 우리? 적색. 그치? 적색이라고 부르고 적색 바깥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길어서 에너지가 작은 거? 자, 마이크로파가 있죠? 휴대전화나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거. 그거보다 더 파장이 긴 건 전파가 있죠. 그럼 반대쪽 이쪽도 있겠네? 그치? 이쪽. 자, 여기 무슨 색깔이지? 이거 선생님 보라색이 없어. 미안해. 보라색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부르지? 자색. 그래서 자색 고구마, 자색 감자. 그치?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불러야 돼? 그치? 자외선. 그럼 얘들아, 자외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야 되죠. 근데 이 자외선은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떤 거야? 커요. 에너지가 큽니다. 자, 에너지가 커요. 그렇죠.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큰 게 X선. X선보다 더 큰 게 감마선. 그치? 그런데 이 자외선이라는 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 피부를 검게 그을리죠. 또 검게 그을리기만 하면 다행인데 세포를 손상시켜요. 세포 속에 있는 DNA를 변형시켜. 그러니까 생물이 자외선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DNA 손상이 일어나서 이따가 버리면 돼. 자, 주머니에 넣거나 해서 자, 자외선은 생물의 DNA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생물에게 치명적이야. 근데 이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뭐야? 그치, 오존층. 선생님 이 얘기가 듣고 싶었어. 오존층. 오존층은 어디에 있는 거야, 얘들아? 대기 중에 있지. 대기 중에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해줘. 근데 이 오존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야? 오존은 O3거든?
산소 분자는 O2지. 그치? 근데 이 산소 분자가 자외선과 같은 에너지가 큰 빛을 받으면 끊겨.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 분자도 있고 끊긴 산소 원자도 있겠지. 이 산소 원자가 여기 결합하면 O3인 오존이 되는 거야. 이 오존층이 대기 중에 있어서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어. 그런데 이 오존층은 바다에서 생명체가 생기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져. 그러니까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유일하게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물이야. 그래서 물속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물속에서 남세균이라고 하는 생물이, 자, 이 남세균은 핵이 있어 없어? 그럼 엽록체는 있어 없어? 엽록체. 얘는 광합성은 해. 엽록체 있어 없어? 있다 손 들어봐. 내려. 없다 손 들어봐.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엽록체는 없어요. 그런데 엽록소가 있어요. 무슨 뜻이지? 엽록소라는 건 색소고요. 엽록소를 담고 있는 작은 세포 소기관의 엽록체라 그래. 이 남세균은 그닥 발달한 상태의 생물이 아니야. 그래서 세포 소기관이 없어. 엽록체는 없는데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은 했어. 그래서 여기서 광합성하면 뭐가 만들어지겠지? 뽀글뽀글 산소가 만들어지겠지? 바닷속에 있는 금속들을 산화시키고 남은 산소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를 만들고 그 산소 중에 일부가 뭘 만들어? 오존을 만드니까 오, 나 이제 물 말고도 살 곳이 생겼네. 슬금슬금 육상생물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만 광합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 아니라는 거야. 오존층은 식물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남세균의 생명활동은 만들어진 거다. 네. 질문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 네. 자,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바닷물은 왜 짜? 소금이 있어. 소금이 왜 있어? 염소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염소도 있고 젖소도 있고. 어디서 왔어? 미네랄이랑 해적. 오, 맞다. 마그네슘 간수가 섞여. 맞아, 간수. 맞아.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바닷물의 기원으로 보면, 자, 물이 처음부터 바다로 가나요? 자, 비가 내리면 보통 계곡, 그치? 계곡, 산, 상류지. 상류에서 자갈, 모래, 바위에 있는 성분들 흐르는 물이 어떻게? 녹여오겠죠. 어떤 성분을 녹여올까요? 미네랄.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게 뭐야? 그 중에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칼슘 이온이라든지 이런 이온들을 물이 녹여서 흘러 강을 지나 바다까지 오겠죠. 그리고 바다 밑에서 뭐가 폭발을 해? 그치, 회저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이때 나오는 물질이 염화이온이라든지 뭐 황산이온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황화이온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이온들이 바다 밑에 또 녹아 있겠죠. 그러면 얘네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 마구마구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염화나트륨, 다른 말로 뭐야? 소금. 그치? 염화마그네슘, 얘는 두부를 굳게 만드는 간수로 쓰이는 응고제. 자, 염화나트륨 그래서 NaCl 이런 식으로 쓰죠.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렇게 결합된 거야. 자, 그 다음에 간수는 MgCl2 이렇게 써. 그 다음에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기타 등등이 많다라는 거. 이렇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류라고 불러. 그럼 얘들아,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순수한 소금이 나와 안 나와? 아니지. 순수한 소금이라는 건 이것만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바닷물 속에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이 나와. 그치? 그 중에서 다른 성분을 제거하고 뭐만? 소금만 얻어내는 걸 정제한다는 말을 써. 그치, 천일염.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건 무슨 말이야? 전 세계 평균. 염분하고 염류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염류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들의 염류라고 해. 근데 염분은 바닷물 1kg, 몇 그램? 몇 그램?
1000g 속에 염류가 몇 그램 녹아 있어? 이게 바로 뭐야? 염분이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 35g 녹아 있다라고 했고 뭐라고 써놨어? PSU라고 해서 실용 염분 단위, 이건 첨분율이라고 해서 펌이라고 같아. 자, 요거 퍼센트는 많이 봤지 얘들아? 근데 이건 펌일은 1000분의 1이야, 첨분율. 자, 그러면 바닷물 1kg 속에 염화,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염류가 몇 그램 녹아있대? 35g 녹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세계 평균이거든? 우리나라 바다는 세계 평균보다는 염분이 살짝 낮아. 그래서 33 PSU 이 정도 돼. 동해하고 황해 중에서는 황해가 조금 더 낮아. 강물의 유입이 많아서.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 200! 그치? 약 6배. 그치? 사해야. 자, 사해 바다에는 아까 우리 부력 배웠지? 사해 바다는 그냥 바다보다 부력이 훨씬 크지? 왜냐면 부력은 만약에 사해를 바닷물을 한 이만큼 모아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말리면 소금이 얼마나 많이 나요? 많이 생기지. 양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져. 얼마나 짜요? 얼마나 짜냐고? 네, 사해 바다에서 수영하면 안 됩니다. 수영하면 안 돼요. 네, 네, 수영은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튜브 없이 누워 있어야지. 왜냐면 우리 피부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 발생하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봐봐. 사해바다는 아까 부력 얘기, 잠깐만. 부력 얘기 마저 할게. 사해바다는 그냥 물보다 무엇이? 자, 그냥 물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부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 튜브 없이 뜰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사해바다가 자, 바닷물 마시면 돼, 안 돼? 안 돼. 왜지? 우리 몸에도 무엇이 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우리 몸은 뭔 단지? 물 단지. 세포에 가장 많은 성분은 뭐야? 물이야, 물. 세포 속에 가장 많은 게 물이거든? 자, 선생님 요 밑에 그림 좀 봐봐. 선생님이 대충 그린 거야. 자, 세포에 가장 큰 요 동그란 건 뭘 그린 걸까? 핵을 그린 거죠. 그럼 핵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 부를까? 세포지. 오, 잘하는다. 그렇지. 그러면 세포를 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 속에 채워져 있는 세포질의 대부분은 뭐라고? 물이라고. 그치? 그런데 우리 몸에 그럼 세포 속 물도 농도가 있겠지. 자, 우리 친구들 식염수. 렌즈 끼는 친구들은 식염수 많이 사용해 봤죠? 몇 %야? 에이, 안 봤어? 자, 0.9%입니다. 0.9%예요. 그런데 바닷물은 이 0.9%보다 어때? 높아요. 3.5%거든요. 짜요. 예, 먹으면 짭니다. 자, 그런데 식염수는 우리 몸의 농도하고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치? 그런데 바닷물은 우리 몸의 농도보다 뭐해? 더 높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삼투 현상. 삼투 압하고 삼투 현상은 다른 거야. 자, 삼투 현상은 뭘까, 얘들아? 삼투 현상은 여기 보면 여기 선생님이 색깔을 달리해 놓은 데 있죠. 여기는 반투막이야.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서 작은 입자는 통과할 수 있고 큰 입자는 통과할 수 없는 막이 반투과성 막이야. 우리 피부에 이런 것도 다 반투과성 막이고 달걀을 까면 얘들아 껍데기 말고 속에 잘 안 씹힌 흰 껍질 있지? 요것도 반투과성 막이야. 자, 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여기는 무슨 농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렇게 이동을 한대? 누가?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 현상이야. 자, 집중해봐. 자,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 현상이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세포 속 농도는 아까 선생님 몇 %라고 했어? 0.9%. %로 말하면 근데 바닷물 세계 평균은 선생님 몇 %? 아까 35 PSU니까 이걸 %로 바꾸면 3.5%가 돼. 자, 세포 속은 0.9%인데 얘는 3.5%면 어떻게 돼? 세포가 무슨 농도야? 저농도. 바깥쪽은 고농도. 그럼 어떻게 돼? 세포가 물을 뺏겨. 쭈글쭈글. 세포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발증이 더 심해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삼투 현상 언제 볼 수 있냐면 부모님들이 김치 담을 때 배추에다 소금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 배추가 시들시들해지면서 물이 생겼지.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온 거야. 자,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바닷물을 그냥 마시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마셔야 돼? 증발수를 마셔야 해수 담수화 기술로 만들어 먹어야 되겠지. 근데 내가 해수와 담수화 시설까지는 없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증발을 이용하는 거죠. 증류. 그치? 자, 네. 자, 그런데 요 뒤에는 선생님이 자, 역삼투압을 써놨어요. 증류는 안 써놨어. 자, 역삼투압은 뭘까? 100% 자, 역자가 무슨 역자야? 거꾸로 역자야. 아까 삼투는 뭐였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였지, 얘들아. 그런데 저농도에서 물이 고농도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쪽에 삼투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저농도와 고농도 농도 차이에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물이 이쪽 벽에 누르는 압력이 작용하겠지. 그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불러. 어? 그런데 여기다 아주 세게 압력을 주면 어떻게 될까? 삼투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던 물이 이게 너무 세지면 반대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바닷물을 거꾸로 이렇게 역삼투를 이용해서 물로 만드는 게 바로 역삼투압 시설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어떻게 해야 됐었어? 아까 물을 끓이는 뭘 해야 돼? 증류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물이 있고요. 이쪽에 모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 병처럼. 자, 여기 있던 물이 햇빛을 받으면 증발을 해서 위로 올라가겠지? 그치? 근데 기온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 식어서 뭘로 변해? 물로 변하겠지. 액화돼서 이렇게 오는 이게 증류잖아. 그치? 끓이는 게 더 빠르지. 근데 그치 끓이는 게 빠르지. 그런데 보통 그래서 해수 담수화 기술은 끓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 끓여서 해. 그게 끓이면 소금, 염화나트륨 같은 거 증발해 안 해? 안 하고 물만 증발되지. 그 증발된 수증기를 식혀서 물로 받드는 게 증류법이야. 근데 요즘은 증류법보다 뭘 더 많이 한다고? 역삼투압을 많이 쓴다고. 이해됐죠? 자, 이제 선생님 그 다음에 뭘 또 준비했을까? 물 가지고 진짜 많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 혹시 아까 본 친구들 있지 않았을까? 근데 다 기억 못하나? 뭐가 있을까? 뭐 있을까? 자, 우리 친구들이 요거는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 센 물과 단물. 센 물 힘이 센가? 자, 센 물은 비누가 잘 안 풀리는 물.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계곡 같은데 여행을 가서 사실은 세제 쓰면 안 돼. 그런데 계곡은 아니어도 시골에 이렇게 어르신 댁에 방문을 했을 때 우물물이나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 아직도. 그러면 설거지할 때 거품이 잘 안 나. 빨래할 때 비누 거품이 잘 안 나. 아니요, 지하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파서 수질 검사를 의뢰하면 수질 검사 결과 음용할 수 있다고 허가가 떨어지면 지하수를 먹어요. 시골에서 진짜로. 자, 물속에 그런데 그때 물 맛은 어때? 우리가 지금 먹는 물보다 훨씬 더 맛있어. 지하수나 약수터 물이. 왜지? 왜 맛있지? 그렇지. 마그네슘 이온이나 칼슘 이온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맛이 나서 맛있어. 근데 맛은 좋은데 이 물을 보일러라든지 기계에다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이 이온들이 그 관 속에 침전되면서 관을 막아. 그래서 나중에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센 물은 막 쓰면 안 돼요. 자, 지하수하고 약수터물 같은 경우 이거 봐봐. 펌프로 땅속에 있는 물을 퍼낸 이 물은 물맛이 엄청 좋다고. 미네랄이 있어서. 그치? 먹고 싶다. 그치? 그런데 얘네들은 센 물이라서 방금 얘기했던 비누도 잘 안 풀리지만 보일러관이나 어떤 기계에 잘못 사용하면 관석이라고 해서 앙금이 만들어지면서 관을 막을 수가 있어. 그러면 센 물을 그럼 뒤에 선생님이 뭘 하겠어? 단물로 바꿔야 되겠지? 그치? 그럼 단물은 뭘까? 딩동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부는? 그새 학습이 잘 되셨어요. 자, 단물은 비누가 잘 풀립니다. 그런데 비누가 잘 풀리는 단물로 바꾸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게 되면
물 속에 있던 이런 이온들이 끓는 과정에서 침전이 돼요. 침전은 가라앉는 거지? 근데 끓이지 않고도 앙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앙금은 뭐야, 얘들아?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걸 앙금이라 그래. 이온들 중에는 앙금을 만드는 이온도 있고 앙금을 안 만드는 이온도 있어. 아까 물 속에 뭐가 많으면 선생님이 센 물이라 그랬지? 그치? 자, 마그네슘 이온이나 칼슘 이온들이라 그랬지? 특별히 칼슘 이온 같은 애들은 앙금을 아주 잘 만드는 이온이야. 근데 이 앙금을 잘 만드는 이온 중에 여기 뭐가 보여? 탄산 나트륨, 인산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앙금을 안 만들어. 그런데 탄산이온 같은 경우에 탄산이온 같은 경우 얘하고 앙금 잘 만들고 만들어 버려요. 그럼 앙금을 만들면 물속에서 앙금은 덩어리가 돼서 가라앉는 거지. 그럼 물속에는 이제 있어 없어 이온이? 물속에 있던 마그네슘 이온이 탄산이온과 칼슘 이온이 탄산이온과 결합해서 덩어리가 돼서 가라앉았어. 물속에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물이 단물로 변해. 네. 네.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그래서 가라앉히거나 끓이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끓여서 마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끓이지 않아도 되는 단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단물이 있어요. 뭘까요? 오, 누구야? 어이, 똘똘해. 네, 수돗물이죠. 수돗물. 근데 이 수돗물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는 걸까요? 시수장, 침사지, 되게 길다, 그지? 자, 우리 친구들이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네. 그치? 여행을 가다 보면 강 같은 데 보면 팔당이라는 데 보면 상수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집도 못 져. 함부로 가게 같은 거 막 낼 수가 없어. 왜지? 그럼 오염물질이 그 강물로 흘러갈 수 있잖아. 그치? 전 국민이 먹어야 되는 물이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곳이야. 거기에서 물을 뭐해? 모아, 취수. 침사는 뭘까? 침사. 큰 물질 가라. 그치, 맞아. 큰 물질이 가라앉히는 거지. 근데 큰 물질들과 밀도가 큰 것들은 잘 가라앉겠지만 작은 것들은 어떻게 돼? 물에 막 떠 있겠지. 그냥은 잘 안 가라앉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약품을 투입합니다. 약품을 투입하면 이 약품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약품 때문에 아주 작은 입자들이 서로 뭉쳐. 네, 서로 뭉쳐. 그리고 골고루 섞어줘요.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뭉치고 모여서 응집이 돼서, 자, 침사하고 침전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죠. 침전은 가라앉는 거. 여기도 가라앉는 거지만 여기서는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알갱이가 무거워서 가라앉는 거라면 얘는 이때 작아서 가벼워서 가라앉지 않았던 애들이 약품 때문에 덩어리가 생기면서 이제 가라앉는 게 침전이야. 자, 침전되면 뭐 해야 돼? 깨끗하게 걸러야 되지. 깨끗해졌네. 그러면 그대로 보내면 될까? 자, 눈에는 깨끗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뭐가 있죠? 미생물들이 있어요. 세균. 어떻게 해야 돼? 자, 뭘로? 자, 선생님이 염소 투입실만 썼죠. 사실은 염소만 투입하진 않아. 옛날에는 염소만 투입했어. 염소는? 응? 그런데 요즘은 뭘 해? 자, 요즘은 뭘 해? 요즘은 염소 투입도 하지만 뭘 하냐면 오존으로 살균 소독도 합니다. 오존 소독을 해요. 요즘 새집 증후군들 때문에 새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오존 소독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또 아까 배웠잖아. 자외선 소독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 어떨까요? 비싸요. 비싸고요. 또 소독 효과가 아주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껏 소독해 놨는데, 자, 멀리 보내는 동안 어떻게 될 수 있어? 또 오염되거나, 그치? 미처 다 소독이 안 된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소량의 뭐를 아직도 첨가해? 자, 이 염소 냄새 무슨 냄새야? 수영장. 그치, 수영장 냄새야. 그런데 수돗물에서 예민한 사람은 이 소독약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될까? 끓여. 그치, 염소는
삼다수를 마셔요. 자, 그런데 수돗물에 염소가 소량 녹아있을 때 이 염소는 물에 녹아있는 거지. 기체가 용해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하루 그냥 받아놓으면 알아서 나. 그렇지. 받아놓으면 알아서 날아가요. 자, 그런데 나 바로 먹어야 되는데? 한 30분밖에 시간이 없어? 끓여요. 끓이면 어떻게 되지? 끓이면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아. 근데 끓여버리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용해도가 줄어들면서 염소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끓여서 먹으면 이 소독약 냄새가 없습니다. 네. 근데 끓이면 물도 같이 증발할 때 있지 않나요? 그치, 물도 약간은 증발을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날도 아직도 염소를 소량 투입해서 보낸다. 됐죠? 자,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기 전에 배수지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자, 네. 화장실은 갔다 오세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입니다. 쓰느라고 힘들지?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인데,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물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뭔 줄 알았어? 보통은 우리가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생활용수가 가장 많을 줄 알았잖아. 그런데 무엇이 가장 많대? 농사 짓는 데 쓰는 농업용수가 제일 많아. 몇 퍼센트나 차지한대? 42%. 두 번째, 이건 뭐야? 저수지처럼 이렇게 다목적을 위해서 물을 보관해둔 하천이 비가 많이 오면 괜찮은데 비가 적게 오면 어떻게 돼? 수위가 낮아지겠지. 그럼 그걸 보충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천의 수위를 유지하는 하천 유지용수가 33%나 돼. 실제로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우리가 생활에 쓰는 생활용수는 20%. 공장에서 물 많이 쓸 것 같지만 공장에서 사용하는 건 전체 물 사용량 중에 5% 정도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물들 다 어디에 분포할까요? 바다에 주로 분포합니다. 맞아요. 자, 물의 분포. 그거 다 못 써도 돼. 자, 물의 분포.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나? 97.47%가 해수야. 지구 전체의 70%가 물인데 그 70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97.47이 다 바닷물이야. 근데 바닷물을 우리가 바로 사용해 못해? 해수 담수하지 않고는 못 쓰지. 그치? 그럼 두 번째로 많은 물은 뭐야? 육지에 있는 물 중에 제일 많은 건 뭐야? 빙하야, 빙하. 빙하 바로 쓸 수 있어, 없어? 녹여야 되잖아. 그 빙하는 고산지대나 극지방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 그쵸? 육지의 물 중에 그나마 제일 많은 빙하도 우리가 그냥 쓰기가 어려워요. 네. 선생님, 제가 아예 호수랑 하천수가 안 보이는데. 네. 거기서는 안 보이지. 자, 그 다음에 뭐래, 얘들아? 지하수. 지하수는 뭐야? 땅속을 흐르는 물이지. 그러니까 지하수는 우리가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쓸 수는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많이 차지하니까 여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그냥 기타.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쓰는 게 뭐야? 호수와 하천수를 우리가 땅 위를 흐른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까? 지표수라고 부르겠죠. 지표수인 호수, 하천수 얼마밖에 안 된대? 0.01%. 우리는 물을 펑펑 쓰고 있는데 실제로 물의 행성인 지구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0.01, 0.76 합치면 0.77%밖에 안 돼. 그리고 물을 어떻게 써야 돼? 물을 어떻게 써야 돼? 물을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아껴 써야지. 그치? 자, 얘들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야, 아니야?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야, 아니야?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야. 왜? 선생님, 저 수돗물 틀면 펑펑 잘 나오던데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왜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그치? 그래서, 그치? 삼면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산지가 많아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지?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 버리죠. 지표수가 많지 않아. 게다가 강수량이 어떻게 되지? 연중 고른가요? 아닙니다.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은 많은 것 같지만 1인당 물 사용량 대비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물 부족 국가야. 그럼 우리 물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아껴 써야 되죠. 자, 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 어떻게 아껴 쓰실 건데? 변기에다 벽돌 넣기. 변기에 벽돌 넣기 또? 페트병 넣기. 페트병 넣기 또?
물 또 재사용. 또 어떻게 재사용할까? 양치할 때. 어? 양치할 때. 샤워 시간 줄이기. 양치컵 사용하기. 자, 또. 그치. 절수용 수도꼭지. 그치. 이런 거 가능하겠지. 우리 친구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올 거야. 자, 보세요. 물을 아껴 쓰려면 자, 지금 방금 했던 말 다 나왔지, 우리 친구들이. 자, 절수용 샤워기. 자, 샤워기 같은 게 그냥 틀어놓으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뭘 틀고 나서 또 눌러야 되는 거 있지. 네. 또 주방에서 어머니 설거지하거나 할 때 개수대 뭘 밟거나 쳐야지만 물 나오는 거 있지. 요런 것들이 절수용 수도꼭지야. 약간 불편은 하지만 그냥 흘러내리는 물을 낭비해서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이지. 근데 이상한 게 어. 저는 이제 저희 집 수도꼭지는 어. 그냥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그런 식으로 물 잠깐 음. 근데 그게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게 1분, 2분 있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거 뭐야? 양치컵 사용하기. 양치컵 안 쓰고 그냥 계속 수돗물이 흘러내려가게 하면 이거 금방 끌 건데? 그냥 틀어놓는 경우 있지, 습관적으로. 이때 흘러내려가는 물 너무너무 아까운 물인 거죠. 우리나라 무슨 국가라고? 물 부족 국가라고. 그래서 양치컵을 꼭 사용해 주기 바래요. 식기세척기나 세탁기는 왜 모아서 돌려야 돼? 하나씩 계속 돌려. 돌릴 때마다 물이 계속 사용되겠지. 그래서 가능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겠지. 자, 요거 때문에 선생님 색칠을 달리 해놨지. 자, 여기 좀 봐봐. 여기 중수도 시설이 뭐야? 혹시 우리 친구들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큰 곳에 가보면 화장실 변기 옆에 두 글자가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중수라고 써 있어. 봤어, 못 봤어? 하하, 자, 이제 앞으로 가면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예요. 안 볼 친구들은? 네. 자, 가서 보시면, 네. 큰 쇼핑몰이나 새로 지은 건물일수록 그래. 옛날에 지은 건물이 이게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 중수도 시설이 돼 있는 건물들에 가게 되면 변기 옆에 중수 재사용, 중수라는 말이 써 있어. 자, 중수는 뭐냐면 여기 봐봐, 얘들아. 자, 수돗물과 생활 하수의 중간 정도 되는 물이야. 자, 그런데 더러운 물을 다시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아니겠죠. 중수도 시설이라고 해서 큰 쇼핑몰이나 아까 백화점 같이 관공서 이런 곳에는 중수도 시설이 돼 있어서 어떤 정도의 물이냐면 세면대에서 보통 사람들, 자,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 같은 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지. 세면대에서 주로 뭐 해? 거기서 뭐 빨래? 손 닦고 약간 해봤자 입 헹구고 이 정도잖아. 그럼 그 물이 더러운 물이야? 별로 더럽지 않은 물이야? 더럽긴 하지만 아주 더러운 정도는 아니지. 보통 물보다. 약간. 그래서 수돗물은 깨끗한 상수지. 자, 생활 하수하고 상수의 중간 정도 되는 거. 오염 정도가 작은 물을 중수도 시설에서 다시 어디로? 청소하거나 변기에 물 내리는 이 정도로 재사용을 하게 만든 게 중수도 시설이야. 이렇게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물의 오염이나 낭비를 뭐 할 수 있어? 선생님. 줄일 수 있겠지. 근데 종이를 만들 때도 물이 양이 A4 용지 한 장에 2,200리터가 필요하다고. 네, 물 엄청나게 많이 쓰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선생님 뭘 했을까? 자, 지금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아? 물을 펑펑 쓰려면 펑펑 쓰려면 안 돼. 물을 아끼는 방법. 아끼는 방법 했잖아. 물을 아끼는 그러면 어찌됐든 이렇게 아꼈잖아. 아껴도 어떻게 되지? 쓰려면 안 쓰려면? 아껴도 뭐는 나오지? 돈을 안 쓰려면 생활 하수가 나오겠지. 그치? 생활 하수가 아껴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수질 오염을 나타낸다. 수질 오염을 나타낸다. 자, 그 중에서 얘들아, DO가 뭐야? 할 수 있어? 이거야? 아니, do! 이거야? 자, do는 디졸브드 옥시젠 해가지고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말해. 용존 산소량. 자, 그럼 얘들아, 물이 깨끗하면 산소가 많이 녹아있을까? 조금 녹아있을까? 많이 녹아있어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자, 실제로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숫자가 중요해. 수질 오염의 지표. BOD는 뭘까? BOD. 바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그러죠. 바이오케미컬 옥시즌 디맨드 이렇게 되는 건데 생화학적, 저 물속에 갔다 와도 화장실 갔다 와. 얘들아, 자 봐봐. 물속에 자 저기 친구들 자 집중. 자 호기성 미생물. 호기성은 뭐야? 얘들아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 들어봤어? 네. 호는 무슨 호자야? 좋아할 호자야. 좋아할 호자. 그럼 호기성 미생물은 무슨 뜻이야? 좋은 미생. 기자가 뭐야? 기. 기름. 공기 기자죠. 기체. 자, 여기서는 산소를 말합니다. 자,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을 호기성 세균이라 그래. 그럼 산소를 싫어하는 건? 불호기성. 유기성. 자, 내가 저 사람을 이러면 안 돼. 절대. 혐오하면 안 되죠. 예, 혐기성. 자, 좋아하면 호기성, 싫어하면 혐기성이라고 불러요. 갯벌과 같은 데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지. 혐기성 세균이 있겠죠? 우리 장 속에도 어때? 산소가 많겠어, 적겠어? 적겠지? 이런데 혐기성 세균이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호기성, 혐기성 얘기를 했고, BOD라는 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호기성 미생물,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 미생물들이 물속에 있어요. 근데 이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뭐를? 유기물. 유기물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오염물질을 분해를 할 때 산소를 써야 돼. 그럼 만약에 BOD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야? 오염물질이 많아서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치? 자, 우리가 생활하수를 제대로 정수하지 않고 내보낸다면 물속에 유기물이 많아지면서 물속에 있는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산소가 너무 많이 필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BOD는 높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BOD가 높으면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 자, BO는 높을수록 좋다. BOD는 낮을수록 좋다. 이 이전에 요즘은 BOD라는 수치만 강조해. 옛날에는 COD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화학적 산소 요구량. 자, 생물들, 호기성 미생물이 이전에는 그냥 화학약품으로 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됐던 거야. 응? 케미컬. 케미컬 옥시즌 디맨드. 자, 수질 오염의 지수도 배워봤어요? 자, 물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는지 적게 녹아있는지 이 정도는 BO. 그치?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은 BOD.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수질 오염을 제일 많이 시키는 건 뭘까? 누가 가장 많이 시킬까? 사람이? 제가요. 석유 같은 기름 오염시킬 수 있지. 또 생활용수, 생활하수, 발전소 물,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요즘 아주 심각하지. 자, 그래서 확인해 보자.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하수야. 그 중에서도 뭐? 합성세제. 우리 주방에서 쓰는 주방세제라든지 우리가 샤워나 목욕을 할 거나 샴푸, 린스 이런 거 다 뭐야? 합성세제. 청소하는 데 쓰는 거. 이런 거품들 있는 합성세제들. 이것이 가장 수질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 다음은? 선생님 10만 마리에 왜 10만 마리 물고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따 얘기해 줄게요. 여기 아직 설명 안 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얘들아? 공장 폐수, 중금속. 자, 우리 중금속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자, 일본의 미나마타 현에서 그치 수은이 유출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수은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 수은에 플랑크톤이 중독이 되고 이 플랑크톤을 뜯어먹은 물고기, 이 물고기를 잡아먹은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됐어? 미나마타 병이라고 그래서 중추신경에 마비가 일어나는 병이 있었죠. 그쵸? 자, 그리고 또 이 공장 폐수 중에 카드뮴이라는 폐수 들어봤어? 그치. 카드뮴이 또 유출이 돼서 이타이 무슨 뜻이래? 아프다. 그래서 손만 대도 아프니까 손 대지 마세요. 여기 써붙인 거잖아. 이타이병. 이렇게 달구정. 자, 이렇게 중금속도 수질 오염에 아주 심각한 정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야? 버려진 쓰레기야. 문제는 이 버려진 쓰레기들이 요즘 아주 심각하죠. 그죠?
쓰레기섬도 만들어지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1년에 10만 마리라는 것은 이렇게 버려진 바다 쓰레기 때문에 1년에 죽어가는 바다 생물의 수야. 과학뒤집기 책에 보면 10만 마리. 자, 10만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야? 근데 웃긴 게 쓰레기섬이 생겨서 바다 소금쟁이 수가 늘어났대요. 왜냐하면 자, 생물이라는 것은 항상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맞추어서 적응해서 살아가. 그래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특정 생물은 환경이 변하면 멸종되거나 아니면 개체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어떻게 돼? 살아남아. 우리 지구에서 몇 차 대멸종까지 있었어, 지금까지? 5차 대멸종이 있었어. 그런데 대멸종이 5번씩이나 있었는데 과거보다 지금 생물의 종의 수가 어때? 훨씬 더 많아. 아니, 멸종을 했으면 줄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대멸종을 해서 줄어들어진 생물 종보다 새롭게 적응해서 살아남은 생물 종이 많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자, 1년에 10만 마리 정도의 바다 생물이 뭐 된다고? 네, 바다 쓰레기 때문에 죽어간다고요. 이제 거기 친구들? 네. 그 다음 자, 적조현상 뭐야? 이제 선생님이 웬만한 이야기는 거의 다 했어. 그리고 나서는 이따가 선생님하고 퀴즈 타임을 할 거야, 잠깐. 네. 자, 적조현상이 뭐야, 얘들아? 그치, 바닷물이 빨개지는 거지, 붉을적자. 이 조자는 무슨 조자인데? 바닷물 조자야. 그치? 자, 축산, 폐수, 생활화수 등으로 인해 바다가 부자가 됐대. 양분이 지나치게 많아진 거야. 자, 양분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물이 어떻게 되죠? 심한 경우에 썩게 되죠. 그죠? 이 영양분, 유기물을 아까 누가 분해한다 그랬어? 호기성 세균들이 분해한다 그랬지. 근데 너무 많으면 분해를 다 할 수가 있어, 없어? 다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영양분들, 유기물을 먹고 사는 플랑크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바닷물을 어떻게? 얘 색깔 때문에 얘가 초록색이면 녹조가 일어날 테고, 그치? 갈색이나 붉은색이면 적조가 일어나겠지. 근데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왜 문제지? 제가 늘어난 거 아니야? 숨을 못 쉬어요. 맞아요.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표면을 덮게 되면 얘네들이, 이 플랑크톤이 산소를 거의 다 사용해버려. 그럼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가 줄어들면 물고기들이 저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양식장 같은 데서 어떻게 돼? 떼죽음을 해. 자, 그리고 이 적조 현상이 안 발생해도 요새 수온이 어떻게 됐어, 얘들아? 높아지면 물속에 산소가 어떻게 돼? 많이 못 녹지. 그래서 어떻게 돼? 산소가 많이 못 녹으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지. 그래서 또 양식장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야. 봐, 물 말할 수 있어요 인데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진짜 많은 걸 배웠는데, 자, 기억의 파노라마. 자,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빠른 속도로 가볼까요? 물은 말할 수 없어요. 물은 말할 수 없어요? 아, 잠깐만. 대박. 물이 말할 수 있어. 물이 말할 수 있잖아. 물 말할 수 있잖아. 물. 끝. 자, 물이 말할 수 있잖아. 물이 말할 수 없잖아. 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물은 말할 수 있어요. 자, 물에 대해서 나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예요. 예, 잠깐만. 오, 많구만. 그래. 자,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미안해. 선생님이 이렇게 지원자가 많을 줄 몰랐어.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준 다음에 퀴즈 타임 하겠습니다. 네. 자, 첫 페이지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물을 H2O. H2O. 자, 보세요. 물은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 분자는 누구와 누가 무슨 결합을 했었지? 공유 결합을 했었지. 그치? 자, 요런 내용만 보여주세요. 이제 선생님 설명은 안 할게. 보기만 하세요. 자, 첫 번째 PPT였어요. 두 번째. 표면 장력. 자, 잘 보세요. 어디 퀴즈가 나올지 몰라.
그 다음, 아 맞다 이거. 형. 그거. 선생님 근데 이거 퀴즈를 맞춘다고 상품 주나요? 상품 같은 거? 선생님 준비를 안 해. 준비해봐야 되겠다. 가지고 있어요. 오, 이거. 감사시계. 이거를 선물로 줘도 돼? 우와, 지금 협찬이 들어왔어. 아싸! 이거 퀴즈 타임에 이거 맞추면 주래. 우리 친구 이따가 선생님이 따로 챙겨줄게. 응? 아하! 오, 선생님이 좋아하는 빈츠. 내 거야. 또, 칙촉. 우와! 내 거야. 내가 맞춰야지. 나 먹고 싶으니까. 잠깐. 자, 예, 협찬품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거기다 잘 보세요. 자, 맞다. 이거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었어. 네. 선생님이 이제 쉬운 문제도 내고 어려운 문제도 낼 거야, 이따가.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죠. 예. 이거 나도 이거 막 예상 문제? 근데 보고하기 없어. 보고하기 없어. 책은 다 덮어요. 무조건 나왔어. 이거 무조건 나와. 8주잖아. 네. 누가 이거 물어봤어? 이거 나 만든데? 우리 딸이 그려줬잖아? 닮았어? 안 닮았잖아. 안 닮았, 자, 얘들아, 이제 준비됐나요?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은데, 동시에 손들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근데 그런 거 너무 좀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좀 그룹핑을 할게요. 자, 요쪽 그룹, 저쪽 그룹, 이렇게 그룹 중에서 이렇게 또 개별 문제도 내고 전체도 내고 할게. 자,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자, 자, 가만 있어봐. 자, 여보세요? 자, 준비됐나요? 자, 골든벨? 그러게, 선생님이 조금 준비가 됐으면 골든벨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자, 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잠깐만. 자, 첫 번째 문제인데 가장 먼저 손든 친구,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먼저야. 선생님 편파적으로 하진 않을 텐데 가장 먼저 손만 들어. 자, 어떡하지?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손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얘들아, 자, 선생님이 우리 영재원을 도전한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말, 인성이 먼저야. 자,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야. 그쵸? 지킬 걸 지켜가는 멋진 친구들이죠, 우리 친구들은. 네, 기대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물은 극성분자라고 부르는데요. 잠깐만요. 미리 듣는 거 아니야. 극성분자 정답은 하면 손 드시면 돼요. 자, 약속은 언제 손 든다? 정답은 할 때 손 드는 거야. 알겠지? 자, 물은 극성분자인데요. 물 분자 내에 있는 결합의 이름은 정답은? 여기 친구. 아쉽습니다. 공유결합. 빙봉대! 자, 네. 자, 잠깐만.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잠깐 짚고 넘어갈게. 자, 다시. 물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결합이라 했죠? 분자 안에서 수소와 산소 사이에는 공유 결합이었어.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물 분자에서
부분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델타 플러스를 띠는 입자의 정답은? 우와. 내가 산소 부분. 우와. 그렇다면, 네. 지금 선생님, 지금 미안해. 선생님, 그래도 줬으니까 미안해.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너무 흥분, 미안해. 오, 잠깐. 잘못했어요. 다시, 잠깐만. 그런데 얘들아. 방금, 잠깐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인성갑이야, 인성갑. 다시. 네, 얘들아, 다시. 자, 선생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집중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자, 아무튼 다시 정리할게요. 자, 물에서 부분 전하를 띌 때 델타 플러스를 띠는 건 뭐다? 수소 부분이다. 델타 마이너스를 띠는 건 산소 부분이었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이건 좀 쉬워. 누가 빨리 듣느냐에 따라서. 자, 물을 그래서 무슨 분자라고 그런 정답은? 오, 문제. 아닙니다. 자, 뭐라고 좀 문제 좀 다시 좀 말해주세요. 딩동대. 자, 얘들아. 자, 그렇지. 너무 빨라. 알겠어. 내가 민원을 받아들였어. 지금 선생님이 흥분돼서 말이 빨라졌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내가 배속을 조금만 낮출게. 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자, 그룹핑을 한다 그랬죠. 이쪽 그룹만 손 들어요. 이번에는 이쪽 그룹에만 질문을 할게요. 자, 물은 다른 물질과 닿는 표면을 작게 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표면을 가장 작게 하는 형태는 무슨 형태? 정답은? 저 여자친구. 구형. 예. 자, 그 김에 자, 이쪽 그룹으로 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자. 저희도 천천히 말할게요. 네, 천천히 말할게요. 숨 고르기를 하고. 자, 손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좀 쉬운 걸로 갈까요? 자, 아니요? 네, 어려운 걸로? 자, 그러면, 자, 어려운 거 갑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럼 여기 그룹은 보세요. 자, 안 됩니다. 밀도에 관련된 문제를 좀 해볼게요. 밀도. 자, 밀도의 공식을 나를 말할 수 있다. 정답은? 아이고. 정답은?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시. 자, 그러면 다시. 미안해. 자, 아까 받았구나. 맞아. 자, 부피분의 질량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정답은? 부피분의 질량을 또 다르게. 부피에 대한 질량? 부피에 대한 질량 가능합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또 말해볼 사람. 부피에 대한 질량 말고 요 그룹. 저렇게 해주면 어떡하나요? 저희도 기회를 주십시오. 또 줄게요. 네. 여기 그룹에서 맞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거 말한 거지. 자, 세계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도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좋아. 저쪽 그룹에다가 그럼 여기는 아까 했고 저쪽 그룹에서 방금 한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할 사람. 네.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오케이. 자, 계속 물어봅니다. 또. 자, 그럼 요 그룹에서 또 그 식을 또 다르게 변환을 해봐. 말해볼거 봐.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무슨 말을 했지 우리 친구들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말도 썼고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누구야? 오케이. 선생님이 원했던 대답이야. 인성이 주면. 자, 이제 그다음 요쪽 그룹으로 다시 옵니다. 자, 요쪽 그룹이야. 긴장하세요. 요쪽 그룹. 자, 다시요.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할 겁니다. 자, 사도시 물의 밀도는 아니야.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였습니다. 그렇다면 0도시 얼음의 밀도는 정답은? 쉬워요 이거. 이거 쉬워요. 저기 친구. 나이스. 아니 안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그다음. 자, 그러면 다시
자, 안 줬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갑니다. 영도시 물의 밀도는 정답은? 0.999. 네. 자, 이제 얘들아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말고 좀 쉬운 거 해줘야 되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잠깐만. 이번에는 종류를 하나 바꿔갑니다. 저 이제 받을 자, 일단 안 받은 친구 우선이야. 자, 얘들아, 이번에는 뭘로 넘어갈 거냐면 서술입니다, 서술. 자, 그래서 특별히 이건 두 개야. 아니 그러면 저희는 뭔가요? 저희는 뭔가요? 자, 봐봐. 서술이야. 근데 나머지 친구들이 못 맞추면 아무도 손을 안 대면 기회를 줄게요, 맞춘 친구들은. 자, 이번 문제는 비열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저희 친구. 자, 선생님 원하는 정답이 나와야 돼요. 예, 얘기해 보시죠. 어떤 물체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전류. 잠깐만. 어떤 물체 1kg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전류량. 자, 도윤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도윤이 한 번 해보세요. 자, 왜냐면 저 친구가 사실은 처음에 말한 건 연용량이었어. 근데 뭔가 수정을 해서 맞추긴 했어. 자, 한 번 더 정확하게. 어떤 물체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딩동댕. 자, 그래서 도윤이는 하나만. 자,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손을 들어줬는데 옆에서 대답을 하면 어부지리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저거는 하나, 어부지리는 아니었지만.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선생님 문제를 잘 떠올려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생활의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는 다 손들어도 됩니다. 그룹 없어요. 자,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건 안 배운 내용이야. 자, 생활 속 문제라 그랬어요. 자, 방울토마토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쵸? 자, 수박은 물에 뜹니까? 손 들어보세요. 누가 빨랐지? 자, 여기 친구. 물에 가라앉. 땡입니다. 자, 다시 내려봐요. 왜냐면 가라앉는데 반대면 뜨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수박은 물에 뜹니다. 왜 뜨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자, 저기 97%가 물이기 때문에 물보다 뭐하지? 자, 밀도로 따져본다면 그렇지, 낮으니까요. 자, 선생님 번호 좀 지켜주세요. 그럼 자, 이번에는 하나도 못 받은 친구 있지? 요 친구들만 먼저 손 들어볼게요. 갑자기 왜? 아니, 선생님이 기억력을 떠올려서. 선생님이, 자, 이제 쉬운 문제로 가는데 안 맞춘 친구들만 손 드는 거라 그랬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인성이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약속을 지키죠. 자, 물에는 센물과 단물이 있었습니다. 자, 센물에 들어있는 이온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예. 칼슘과 마그네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어서 갑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좀 쉬운 문제로 갑니다. 네. 수질오염 지수가 있었습니다. 수질오염 지수를 두 가지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저기 친구. 좋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맞아갑니다. 시간이 별로 많이 안 남아서. 자, 또 못 맞춘 친구들만 손들기야. 네. 자, 그러면 나는 BOD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예. 저기 친구. 아니에요. 아니야? 자, 여기 친구. 저 바이올로지컬 옥시즌. 요구. 요구요?
요거를 뭐 한다 그래? BO? D잖아, D. 그러니까 지금 잘 얘기했는데, 자, 오케이. 예. 와, 선생님이 원어 발음을 듣고 놀랬잖아. 그치? 나는 바이올로지컬 저렇게 발음을 잘 못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었지, 호기성 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었어요. 자, 아직도 못 받은 친구. 자, 아직 못 받은 친구, 4개 남았어. 가만히 있어보자.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쉬운 문제. 네, 저희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야, 한 2, 3분 남았어. 전체. 그러면, 서술형. 4개. 4개니까 너무 어려워. 전체 사수랑. 전체 서술형. 자, 잠깐만. 좋아. 그러면, 이번 문제는 선생님을 만족시켜라야.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을 만족시켜야 돼. 자, 뭘 물어볼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니, 한 개만 줄 건데. 자, 해풍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네? 해풍을 설명할 수 있는 손 들어주세요. 네. 자, 여기 친구하고 저기 친구가 두 친구가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 그러면 해풍 설명하고 육풍 설명을 해볼 건데, 선생님을 만족시켜라라고 그랬어요. 네. 자, 들어보세요. 네. 먼저 물은 비열이 높은 물체니까 온도 변화가 많지 않아서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도 모래는 비열이 낮으니까 훨씬 더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바다의 온도가 낮으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때 바다는 고기압, 육지는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고기압은 저기압으로. 그렇죠. 바람은 공기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죠? 공기가 가로로. 그렇지. 수평 방향으로. 자, 오케이. 자, 어때 얘들아?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 거지 나. 오, 그렇지. 자, 육풍. 육지는 비열이 높아가지고. 비열이 작지, 육지는. 비열이 작아가지고. 그 기압이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가는데. 자, 비열이 작은 육지는 밤이 돼야 되겠죠? 밤에는 비열이 작은 육지는 어떻게 되지? 선생님, 저 틀렸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얘들아, 사람마다 생각을 인출하는 속도가 다르고 말하는 속도는 더 달라. 그래서 조금 기다림이 좀 필요해. 자, 육지는 비열이 작아서 밤에 빨리 식죠. 그러면은 잘 못하겠어? 그럼 바다 쪽은 어떻지? 바다 쪽은 좀 더 천천히 식고. 천천히 식어. 그치? 그래서 더 따뜻하지. 그럼 어디가 고기압이지? 자, 바다 쪽은 따뜻하니까 공기가 상승해서 저기압. 육지 쪽은 고기압.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자, 우리 친구는 좀 더 알겠어요. 일단은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과 내가 말로 말하는 건 조금 다르다. 자, 그렇다면 자, 2개, 3개 남은 거야? 받은 거였구나. 미안해. 자, 딱 2개밖에 없어서 일단은, 그리고 얘들아, 우리 친구들은 그 대신 다 같이 참여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점심 이후에 캔디를 하나씩 사줄까? 네, 사주세요. 자, 한번 그거 생각해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2문제가 있습니다. 2문제인데요. 자, 쉽게 그냥 갈게요. 자, 여름에 부는 바람을 설명할 수 있다. 여름에 부는 바람을 설명할 수 있다. 못 받은 친구만 하는 거야. 자, 여름에 부는 바람. 남동 계절풍. 자, 그러면 못 받은 친구 있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 전체 마지막 문제니까 더 빠르다. 일단 주고 전체 문제를 낼게요. 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들아, 자, 생물이 왜 바다에서 출현했는지를 말했어요. 친구. 그렇지.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자, 자, 퀴즈 타임도 다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배고프지? 뭐 할 시간이야? 밥 먹을 시간인데 앉아 있으세요. 아직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물에 대해서 배우고 간단하게 퀴즈도 해봤는데 퀴즈를 못 맞췄거나 또는 맞추고 싶은데 기회가 못 돼서 좀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다 같이 우리 수고했다 박수 한번 할까요?